KTV 대한뉴스 이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활용도가 높은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한 건 2년 만입니다. 이에 힘입어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당초 정부 목표인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률은 0.2%포인트 오른 60.9%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도 0.2%포인트 상승해 66.8%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실업자 수는 10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는데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1년 전과 같았지만 2013년 이후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습니다. 우선 취업자의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가 4만 1,000명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8.9%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도 각각 51.6%와 32.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숫자를 넘어 16만 2천 명 줄었고 제조업은 8만 1,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40대 일자리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R&D와 인재 양성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요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의료 인력과 병원 인프라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오 산업 벤처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11번째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도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유니콘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바이오 산업 활성화 모멘텀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바이오, 보건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식량 자원 분야의 그린바이오, 환경 에너지 분야의 파이트바이오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바이오 산업 혁신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바이오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왔다며 R&D 혁신, 인재 양성 등의 5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추진 과제로 바이오 연구 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기술 융합형 인력의 양성과 확보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으로 바이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100개 내외의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속 가능 경영 활동 평가 검증 지표 개발 등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유민입니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내 병원은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공익적 연구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제한으로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제와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특정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부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합니다.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견인하기 위하여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오가노이드 등 인체에서 비롯된 파생 연구자원 활용 수요 증가에 맞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사례집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반 의료기기 관련 허가 품목도 신설합니다. 첨단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 트랙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검진이나 본인 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 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다짐하는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보고 방식에 의해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를 주제별로 묶어서 총 9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첫 순서로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과 AI를 주제로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후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 성장, 안전 안심, 외교 통일을 주제로 업무보고가 이어집니다. 장소는 정부 부처나 정책 현장 등 상황과 주제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